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정리의 기본 개념부터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또 2차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혹시나 내가 나머지 정리의 기본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오른쪽 위에 다음 영상을 남겨둘 테니 해당 영상으로 가서 모의고사 기출문항들을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정리의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서 다항식 나눗셈에서 배운 것들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였죠. 우리가 결국에 37이라는 숫자를 내가 5로 나누게 되면은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 결국 내가 5로 나눴을 때 이 7 자리가 몫이 될 거고 또 이 자리가 나머지가 될 거다 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거를 다항식에 적용시켜도 내가 만약에 f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만약 qx고 나머지가 r이면 얘도 마찬가지 내가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인 거고 나머지가 r인 거구나 라는 형태로 우선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은 항등식이다 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정리라는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항등식에다가 내가 x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의 1을 대입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럼 f1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1을 대입한 거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날아가요. 그렇죠? 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 내가 1을 대입하면 f1은 0 더하기 r이다 이런 식이 돼버리죠. 즉 따라서 f1이 r이다가 돼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정리라는 건 이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건 결국 f1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f1이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는 게 나머지 정리인데,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 항등식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결론은 내가 f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 그럼 나눈 나머지는 결국에 fa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fx를 x 빼기 a로 나누면 나머지는 fa고,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결국에 방금 1을 대입한 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a를 대입한다면 결국 fa가 나머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항등식과 이 결론 있죠. 항등식과 이 결론을 함께 같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 내가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나한테 구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나머지가 f3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f2x를 만약에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고 하면은 얘는 f1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x 빼기 1로 나눴다고 해서 f1인 것이 아니라, 얘도 잠깐 이 다항식 형태를 살펴보자면, 항등식 형태를 살펴보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f2x를 내가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잠시 a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결국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가 0이 되게 하는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냐? 1을 집어넣으면 f2라는 게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x 빼기 1로 나눴다고 해서 꼭 f1이 나머진 게 아니라 1을 대입하게 되면 f2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가 f2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몇 가지 더 해보면은, 예를 들어 fx제곱 플러스 1을 내가 만약에 x 빼기 3으로 나눴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 나머지는 무엇이냐 라고 치면 또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f10이 나머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2x 플러스 1의 fx 빼기 1, 얘를 내가 만약에 x 빼기 1로 나눈다면 그때 나머지는 뭐겠냐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1을 대입해주면 3 곱하기 f0, 얘가 나머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f0이 나머지다.
결국 우리가 기억할 건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건 결국 이 원식에 내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구나를 정확히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결론만 외우지 말고 결국 그것이 어디부터 나왔냐? 이 항등식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기억을 해야 까먹지 않고 오래 잘 기억할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어려운 문제 가서도 잘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지금 1차식으로 나눈 문제인데 p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p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래서 물론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얘를 내가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ax라고 치고 나머지가 3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결국 뭐다?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다.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쓰면 결국에 P1은 3이구나 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겠죠. QX를 또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다 라는 거는 결국 Q1이 2와 같구나 라는 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 결론도 똑같아요. 결론도 우리가 구하는 게 PX 곱하기 Q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그러면 P1 곱하기 Q1을 구해라. P1, Q1을 구해라 라는 거겠죠. 이 값은 우리가 위에 다 구해놨으니 이 값은 6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3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들에는 그냥 나머 정리를 대입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px를 결국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라는 거니까 결국 p2가 5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마찬가지 그 다음 식도 복잡하게 생겼으나 우리가 앞서 얘기를 해봤죠. x 빼기 1로 나누면 결국에 우리가 할 행동은 이 식에 1을 대입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럼 구하라고 한 건 이거예요.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f2 얘를 구해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f2가 5인 걸 알았으니까 이 f2는 10이구나 즉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경우 같은 경우엔 충분히 대입만 해주면 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1차식 나누는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이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복잡하게 생겼으나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근데 얘도 한번 아직 조금 연습 중이니까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x 빼기 2에다가 fx 플러스 1 뭐 복잡하게 써 있어요. 우리가 얘를 x 빼기 4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12더라 인 건데 결국 우리가 사실 이 식을 쓸 필요는 없다.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쓰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4만 대입하면 된다. 왜냐? 구하는 걸 봅시다. 구하는 게 뭐죠? 구하는 게 F4예요. 난 F4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나는 요 식에 4만 대입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4를 대입하면 실제로 2 곱하기 F4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4 대입하면 여기 날라가죠. 4 대입하면 여기 날라가고 다음 4를 대입해 보시면 12만 남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F4 더하기 1이 6이니까 따라서 F4가 5구나 이런 식으로 F4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우리가 굳이 뭐 이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우리가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니까 4를 잘 대입하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예시와 함께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에게 fx를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앞서 기억해야 됐던 점이 나누는 이놈이 2차기 때문에 더 낮아야 하는 거죠.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은 저 나머지라는 것이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하기 때문에 1차 이하일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꼭 1차일 필요는 없고요. 상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1차식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문제에서 F1이 1이고 F2는 3이다 라고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때 내가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앞서 했던 행동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 앞에 이 부분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없애주면은 나머지만 남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 부분이 x 빼기 2,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인수분해 되니까 그럼 앞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2와 1을 대입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식에 한번 2와 1을 대입해 보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x에 1을 대입하시면 f1은 1 대입하면 어차피 또 앞에 부분 지워지죠. 여기 날아갑니다. 날아가고요. f1은 0 더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 주어진 바로 f1이 1이었으니까 얘가 1이다. 하나 쓸 수 있고 이번에는 x는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f2는 그럼 이번에 2a 플러스 b예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 이 앞부분이 날아가니까 0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2a 플러스 b고요. 근데 문제에서 f2가 3이다 라고 써줬으니 얘가 3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된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식을 한번 빼버리면요.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다. 즉 따라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나머지라는 거는 ax 플러스 b였으니까 2x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2차 식에서 중요한 핵심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항등식에서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나머지 앞에 있는 자리를 결국에 내가 0으로 만들어준다.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랑 1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방향으로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놈도 한번 문제를 보면서 같이 적용해 볼게요. p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1차로 나눈 나머지에서 배웠죠. 그러면 얘는 p1이 2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x 플러스 3으로 나눈 게 마이너스 6이니까 p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구하는 걸 보아하니 구하는 거는 px를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으니까 qx라고 할게요. qx 나머지를 구해라. 근데 우리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다는 방금 얘기했죠. 그럼 이때 이게 rx다 라고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나머지를 구하려면 우리는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것들을 잘 대입해 주자 였었고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3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이때 여기에 우리가 1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1을 한번 대입해 주면 그럼 p1은요 앞에 0으로 날아가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p1은 2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p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얘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더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두 식을 연립해 주면 되고 위아래를 한번 빼주도록 합시다. 그럼 위아래 빼주시면 4a는 8이다. 즉 따라서 a가 2고 b는 0이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이 rx라는 건 따라서 rx는 2x가 되는구나. b는 0이니까. 그 문제에서 r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1은 2다 라고 써주면 정답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핵심은 뭐다? 여기를 내가 지워주는 게 포인트다.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qx가 있는 이 목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자 라는 걸 잘 기억해 준다면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까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차 식 나눈 나머지도 한 문제만 더 보고 다음 3차 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식으로 나눈 경우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앞서 1차로 나눈 나머지와 다르게 우선 식을 한번 좀 써봅시다. 얘는 px를 내가 지금 x제곱 빼기 1로 나눴더니 몫은 뭔지 모르겠어요. q1x라고 합시다. q1x에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x 플러스 5다. 그럼 써줍시다. px를 x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나눴더니
그럼 이번엔 몫을 Q2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X 플러스 5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알고 있다라는 건데 구하는 건 뭘 구하라고 하냐라고 하면 지금 PX를 X제곱 빼기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잠깐 QX라고 할게요. QX라고 하고 나머지 AX 플러스 B 이 형태를 잘 구해보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문제 조건이 많긴 하지만 구하는 거에 내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기가 0 되는 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인수분해 해보자. 그럼 x 빼기 3, x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내가 3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3을 집어넣어 보시면 P3은 3a 플러스 b일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P-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값이랑 이 값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럼 당연히 주어진 정보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자리 있죠. 이 QX라는 게 Q2X, Q1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식도 이 자리가 0이 될 수 있게 결국 앞에 놈 있죠. 앞에 이놈, 이 0이 될 만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어떤 P의 값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위의 식도 얘가 x 플러스 1,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1을 한번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P1이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럼 P1이 마이너스 1이다가 되고요. 그럼 요 식은 우리가 필요한 게 P3인데 지금 이 식 자체가 x 플러스 3 아니죠? x 빼기 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내가 3이나 마이너스 2는 대입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3이 필요하니까 P3을 대입하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3을 대입해 보시면 8이 되겠네요. 그죠? 8이다. 이 식을 두 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8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 두 식을 또 연립해 주시면 위아래를 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위아래를 빼버리면 4a는 9다 해서 따라서 a가 4분의 9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럼 a가 4분의 9면 b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4분의 5다. 따라서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4분의 9x 플러스 4분의 5더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식으로 뭔가 나눈 이런 문제처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뭡니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뭡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한번 식을 써주면 된다. 물론 얘도 익숙해진다면 이 문제 지금 우리가 쓴 식 있죠. 이 두 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식을 써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좀 바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하는 거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구하는 건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px를 지금 x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 얘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그거보다 차수가 낮은 2차 이하겠죠. 나머지 자체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나한테 지금 얘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잘 구할 거냐인데 일단 주어진 정보를 보면 x 곱하기 x 빼기를 나누면 나머지 얘 x 빼기 1 x 빼기를 나누면 나머지 4x 빼기 3이니까 우리가 앞서 풀어봤던 정보를 좀 활용하자면 이런 식을 쓸 수는 있다. px를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면 지금 q1x 몫이 나머지 x 빼기 3. 그 다음에 또 px를 내가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은 q2x에 나머지가 4x 빼기 3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그럼 이번에 나머지를 구하려면은 또 여기를 0으로 만드는 0이랑 1이랑 2를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문제 가능하고 그렇게 풀 수 있는데 문제가 꽤 복잡해져요. 그러면 왜냐면 1 대입하면은 또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2 대입하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얼마다 막 이런 식들을 우리가 연립해야 되면서 식이 꽤나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풀이를 한번 잘 기억해 보자. 또
대입하는 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할 풀이를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우선 이 풀이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숫자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37을 5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까.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37이라는 거를 지금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따로 한번 봅시다. 따로 37이라는 거를 35 따로 2 따로 봐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5로 나누면 이미 5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5로 나눠봤자 나머지가 0이에요. 그죠? 나머지가 0이다. 근데 얘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37을 우리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데 여기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여기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이 둘을 더하면 딱 2가 되죠. 2가 되면서 결국에 내가 37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이 둘의 나머지를 더한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1이 있어요. 21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3이죠. 6으로 나누면 몫이 3, 나머지가 3. 그럼 우리가 얘를 한번 6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0, 얘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실제 21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둘을 더한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한번 다항식에 적용을 해봅시다. 한번. 그럼 이것들을 다항식에 한번 적용해보면 그럼 봅시다. 그럼 우리가 우선 구하는 게 지금 뭔가라고 살펴보면은 구하는 건 지금 이거죠. 이 나머지 얘를 지금 잘 구하자인데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하나 있죠. x랑 x 빼기 1을 곱한 걸로 이 px라는 걸 나누면 나머지는 x 빼기 3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즉 얘를 지금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빼기 3입니다 예요. 그죠? 나머지가 얘다. 근데 우리가 이 앞부분을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눈다면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그죠? 나머지는 0이에요. 그죠? 왜냐? 여기에 이미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에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을 나눠봤자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 나머지가 x 빼기 3이려면 결국 여기서 나머지가 x 빼기 3이 나와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내가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빼기 3이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숫자에서 적용했던 방법을 다항식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면 그럼 한번 이제 알았으니까 결국 우리가 얘를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빼기 3인 걸 알았으니까 그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놈을 내가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x 빼기 3일 거다.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럼 이 몫은 얼마냐? 몫은 얼마냐인데 얘가 2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면 이건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얘 최고차항이 a니까 얘도 a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이거요. 얘 2차고 지금 얘 2차고 얘 2차예요. 그럼 당연히 몫은 상수일 건데 당연히 최고차항이랑 이 최고차항 맞춰주는 상수일 거니까 a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혹시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이렇게 해보세요. 얘를 x제곱 빼기 x, 지금 얘가 x제곱 빼기 x죠. 나눠보세요. 그럼 당연히 몫이 a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ax제곱 마이너스 ax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몫이 a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매번 우리가 나눠보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바로 그냥 상수로인 걸 안다면 이 최고차항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얘가 a인 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문자가 3개인 것들을 문자를 하나로 줄인 거예요. a 하나로 줄였죠. b랑 c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내가 이 문자 2개를 지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식을 잠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럼 px를 내가
x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나머지가 ax,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3. 지금 이만큼이 나머지다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럼 a만 알아내면 되니까 a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안 쓴 정보가 하나 있죠. 아직 안 쓴 게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입니다를 아직 안 썼어요. 그럼 이것도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2를 대입해 줍시다. 2를. 그럼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해 주면요. 여기 2를 대입해 주면 P2는 8 빼기 3이니까 5네요. 그죠? P가 3이다. 5다. 라는 거를 마지막 식에 대입해 주면 끝이 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P2를 대입합시다. P2는 그럼 당연히 또 여기 0이죠. 당연히 이 부분 0이에요. 2 대입하면. 그래서 P2는 0 더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2A 빼기 1이구나 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게 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이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즉 A 값이 3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시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Rx라는 건 A 대입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3 이게 결국 나머지가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R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R1은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여기 이 나머지 식에서 있죠. 요 나머지 요 식에서 결국 내가 얘로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x 빼기 3입니다. 이걸 잘 이용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px를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빼기 3이다. 근데 이 앞부분을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결국 이 뒤에서 내가 얘로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여기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얘가 0이니까 너가 얘여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있으니까 다음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 마지막 문제 적용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문제에 주어진 건 지금 px를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2다 한 개랑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지금 우리는 우선 두 번째 줄에서 P2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구하는 걸 써보자면 PX를 지금 X 빼기 5의 제곱 X 빼기 2죠. 2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잘 구해봐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지금도 구하는 거는 이 나머지를 잘 구해보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결국 이 2차로 나눈 나머지를 잘 활용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죠. 지금 px를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우리가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왜? 여기 이미 x 빼기 5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같아지려면 여기서 나머지 자체가 2x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이 x 곱하기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마찬가지요. 몫은 a여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몫은 a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2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써줄 수 있더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자를 한 개를 줄였다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린 여기다 마지막 조건인 P2가 마이너스 3이다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2를 한번 대입해주시면 마찬가지 2를 대입하면 여긴 0입니다. 어차피 0이고요. 그럼 마지막 뒤에 2를 대입해주면 지금 0 더하기 2를 대입하면 3, 3, 9에 2 대입하면은 6이네요. 6이다. P2가 마이너스 3이다. 됐으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주면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의 뒤에 2x 있으니까 12x 25에 2 더하니까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 나머지는 요 놈이 되겠더라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로 나눈 나머지도 충분히 반복만 더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 기본부터 3차로 나눈 나머지까지 봤는데,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이 있을 테니까 문제집에서 이 유형들을 꼭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충분히 내가 나머지 정리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또 다음 영상을 남겨둘 텐데, 다음 영상으로 가서 또 교육청 기출문제 같은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